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이제 공급 대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신문 기사에 막 신고가 갱신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쿠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9.7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나 지금 내 집 마련 급하게라도 해야 되나? 이 가격에 사야 되나?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내 집 마련 전략을 이 시장 안에서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월이 여러분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를 기사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마포구랑 성동구 신고가 행렬, 서울 아파트 패닉바잉 다시 시작인가? 라는 기사 제목이 나왔어요. 21년도에 만약에 이 부동산 시장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은 패닉바잉이란 단어가 그렇게 반갑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좀 약간은 좀 무섭기도 하고 이거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마포구나 성동구뿐만 아니라 분당에서도 9월 신고가 단지 1위가 분당이었다. 그래서 9.7 대책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가 3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성동구나 마포구 분당에만 있는 상황이 아니라 동작구나 강동구 아파트 값도 규제 전에 매수세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여러분 심상치 않고요. 규제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규제 전에 매수하려고 하는 심리들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를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서울 성동구랑 마포구, 동작구, 영등포구 등 아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비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뭐 강남이나 뭐 아니면은 이런 데들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 있는 데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도 지금 3개월 사이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 7억 정도가 올랐고요. 그리고 호가 기준으로는 지금 한 10억 정도가 오른 가격에 나오고 있어서 확실히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를 현장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경기도 분당이랑 과천 및 강남 근접 경기도권에서도 특히 강남에 근접한 경기도권, 예를 들어 실제 현장에서는 수지라든지 아니면 안양이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실제로 지난 2주 동안 거래가 되면서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는 시장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정말 그러한가? 진짜 이 시장 분위기가 가격 상승인 건가?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시장을 볼 때에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들을 가지고 지금 시장의 어떤 모습인 건지를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거래량이에요.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한 4,446개 정도 거래가 됐고요. 8월 같은 경우에는 4,382개가 됐는데 9월 25일 현재 오늘 기준으로 제가 봤었을 때 2,877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9월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9월 1일부터 25일 기준으로 계약된 모든 건수들이 지금 반영이 된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마지막 주에 거래가 된 것들도 사실은 한 달 안에 이거 나 거래했어요 라는 거를 신고하면 되니까 그런 물량까지도 다 9월 25일까지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아직 9월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거래가 될 만한 것들까지 합친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는 7월이랑 8월 거래량보다는 9월 거래량이 더 많이 될 가능성이 커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실제로 9.7 공급 대책 이후로 시장 참여자들이 특히 실소유자분들이 실제로 거래를 2주 동안에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이것들이 만약에 9월 말까지 모든 게 다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7월, 8월보다 더 많아질 것이고 2,877건보다는 더 올라갈 것이다. 저희가 현장 분위기까지 함께 확인하면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심리 같은 경우에는 매수 우위 지수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수 우위 지수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거를 이제 수치로 정리한 게 매수 우위 지수인데 9월 1일 기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50.8이었어요. 근데 9월 15일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얼마냐? 이게 67 정도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25년 5월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2025년 6월 27일에 여러분 대출 규제가 나옵니다. 근데 그 대출 규제가 나온 이유가 서울 아파트 거래가 너무 많이 되고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정부에서 야 가격 야 너 그만 가 그러면서 대출 규제를 딱 누른 거거든요. 그 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번 주 9월 20일 때에 거래가 됐던 그 매수 우위 지수까지 반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는 이 67보다는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그냥 단순히 예측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실제로 토요일에 이렇게 집을 보러 갔었을 때 실제로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6팀, 7팀이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줄 서서 집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장 분위기까지 반영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거래도 더 7월, 8월보다 많이 되고 이 시장에 참여하는 매수자분들도 더 많아졌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매물수 가지고도 지금 시장이 어떠한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매물수는 9월 4일 기준으로 78,656개 정도였는데요. 9월 25일 기준으로 77,903개예요. 근데 이게 지금 비슷한 수준인데요. 매물수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분위기를 반영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대단지라고 하더라도 매물이 없어서 예를 들어 막 1000세대 정도의 단지도 매물이 없어가지고 이 매도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물수는 이것보다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9월 매매 시장은 9월 7일 공급 대책 이후에 거래도 더 7, 8월보다 많이 되고 시장의 매수자들이 많아졌고 매물수도 줄어드는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거래가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증가 가능성이 있고요. 매수세 같은 경우에는 공급 대책 이후에 왜 자꾸 제가 지금 공급 대책을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이 6.27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조금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나 대출한도 줄어드니까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7, 8월 휴가철을 만나면서 실제로 거래량이 이전 6월보다도 50% 반토막 이상이 날 만큼 거래량이 줄어들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내가 나한테 의미 있을 만한 공급 대책이 나오면은 저 좀 거래하지 않고 기다려 볼게요. 제 뭔가 어딘가에 내가 정말 마음에 들만한 지역에 그게 서울이어야 되겠죠? 서울이나 이런 데에 공급을 많이 해주면 제가 그 새로운 아파트 들어오는 거 보면서도 내가 내 집 마련 지금 하지 않고 좀 기다릴 수 있는데 공급 대책 이거 시원치 않으면은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 살래요 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9월 7일에 이제 공급 대책이 나왔을 때 뭐야? 이게 내가 기대한 거 아닌데? 그런 주요 지역에 공급들이 되는 건 아니었네? 이거를 언제 한다는 거야? 무슨 돈으로 한다는 거야? 이런 의문들이 여러분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둥둥 떠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눌려있던 매수 수요자분들이 공급대책 이후에 매수에 나섰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 6월 이전에는 실제로 강남이나 서초나 아니면 분당, 과천, 서울의 요지, 상급지들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 9월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서대문이나 동대문이나 동작구나 영등포, 경기도에 있는 수지나 안양같이 실제로 이 전까지는 거래가 막 활발하게 되면서 가격 상승이 되지 않았던 지역들까지도 이번에 9월 2주 동안에는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매물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치로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지만 현장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물이 거래되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모님 얘기 들으니까 지금 거래도 많이 되고 있고 매수세도 세다고 하고 매물수도 줄어든다고 하니까 엄청 조급해지는데요.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저는 지금 사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이제 제 방송을 보시면서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이 시장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가감없이 현장의 분위기를 지금 전달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조급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래, 맞아. 가격이 거래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 과거에 이런 상승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상승장에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고 그 이후에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을 내가 알고 선택하거나 행동한다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과거에 어느 시기랑 유사했을까라는 것들을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3개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 삼성이라는 아파트고요. 송파구에 있는 리센츠라는 아파트입니다. 용산에 있는 한가람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 3개를 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지금 이 아파트를 왜 갖고 왔냐? 지금 어느 시기랑 유사한 시장일까를 따져보려고 제가 아파트 예시를 갖고 온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여러분 상승장이 2가지 유형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여기 초록색 요 칸이에요.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완만하게 매매랑 전세가 같이 올라가는 상승장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2014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2017년도까지의 상승장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승장의 모습은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막 기린 목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갑자기 올라가 버리죠. 이때가 언제냐면은 2018년도의 상승장의 모습입니다. 가파르게 올라가는 폭도 크고 속도도 빠른 그런 상승장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이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여기. 오른쪽. 여기는 여러분 1번이랑 비슷합니까? 2번이랑 비슷합니까? 그쵸? 2번이랑 비슷하죠. 그죠? 잠실 리센츠 한번 볼게요, 여러분. 와, 리센츠 여러분 미쳤죠? 자, 20억에서 32억까지 완전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랐죠. 여기도 2번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산 한가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여러분 가파르게 폭을 키우는 그런 상승장의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죠. 장모님 이렇게 오르는 거 보여주니까 너무 속상하잖아요. 지금 저희 속상하라고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상승장의 모습이 1번처럼 완만하게 오르는 상승장의 모습이 아니라 가파르게 오른 상승장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특징을 이해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마포구랑 송파구랑 용산구의 아파트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가격의 상승폭과 속도가 여러분 2018년 상승장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정책과 분위기가 있었는지를 알면 여러분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2018년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올랐을 때 어떤 정책과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지를 알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상승장을 돌아보고 행동의 기준을 잡아보자. 2018년부터 2021년 상승장에 여러분 수요에 대한 정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나오신 분들은 그리고 그때 부동산 관심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이 시기에 정책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요. 수도권이랑 지방까지도 다 투기 지역이랑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LTV에 대한 이 비율을 엄청나게 축소를 많이 했고요. 줄일 때는 LTV를 20%까지 축소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받는 비율을 거의 70% 수준에서 어디까지 줄였다? 20%까지 축소를 했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정부에서 15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는 주담대 안 해줄 거야 하면서 주담대 금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던 거를 다시 중과 정책을 펼쳤고요. 실소유자분들한테 영향을 줬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종부세를 중과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온갖 규제 정책을 다 모아서 실제로 가격을 누르려고 했던 상승장이 2018년부터 2021의 상승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 정책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전세도 올라가, 매매도 올라가,
없다. 내가 거주할 집이 없어. 이러다 보니까 공급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이 시기에 엄청 컸어요.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이때 나왔던 게 뭐냐면은 사전 청약을 하세요. 미리 청약을 해두세요. 지금 집 사지 않아도 돼요. 청약을 해두시면요. 나중에 2025년에 새로운 아파트를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라는 공급 정책을 마련을 했었는데 실제로 여러분 결과는 사전 청약 단지로 준비했던 99개 중에 13개만 본 청약이 진행이 됐었고요. 사전 청약을 기다리다가 아예 이 본 청약까지도 이어지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사전 청약을 했다가 본 청약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거를 고민해보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유의미한 공급 정책은 아니었다. 3기 신도시를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이걸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입주까지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때의 시장 분위기는 여러분 어땠냐면요. 처음에는 규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무서워 라고 했어요. 근데 규제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니까 규제가 나오더라도 가격은 올라가. 그러니까 나한테 규제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나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은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처럼 아예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집을 사자. 그래서 이때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도 유행했던 단어가 패닉바잉이고요. 그 다음에 영끌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모든 집들이 오르고 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에 집 사야지 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던 상승장이 2018년부터 2021년 상승장의 모습입니다. 장호님 알겠는데요. 그래서 지금이랑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 건데요. 저는 그게 궁금하다니까요.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6월 27일에 대출 규제를 6억 한도로 정하는 규제가 나왔고요. 아직 세금 규제 정책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2018년도에서 2021년도 상승장과 유사하게 대출 규제는 가지고 가고 있고요. 내가 문재인 정부처럼 세금 규제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그거가 실제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요. 부동산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세금 규제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대출 규제는 닮아있다. 지난번 상승장이랑. 그래서 정책의 분위기는 지난 상승장을 좀 닮아 있습니다. 공급 정책 같은 경우에는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민간 분양이라기보다는 공공으로 LH에서 분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뭔가 4기 신도시처럼 새로운 걸 짓는 게 아니라 정부가 1, 2, 3기 기존 신도시를 중점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상 숫자는 엄청 큰데 까보니까 이 뭐야? 공급 대책 이거? 별거 없네? 기대감을 심어주기에는 조금 약했던 그런 공급 정책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공급 정책까지 확인한 이후에는 분위기가 여러분 어떻냐면요. 규제가 뭔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규제 앞두고 집 사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급 대책 이후에 9월에 여러분 그렇게 거래가 많이 되면서 가격이 상승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상승장과 닮은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다 볼 수 있겠고요. 분위기는 거래를 할 만한 참여자들이 규제가 나왔는데 별거 없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처럼 아마도 내가 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학습 효과처럼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난 과거장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18년 상승장이랑 닮아있다라고 한다면 지나고 나서는 어떤 게 나왔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똑같은 아파트를 갖고 왔어요. 공덕 삼성이랑 리센츠랑 한가람을 가지고 왔는데 공덕 삼성이 2018년처럼 여기 상승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상승하는 것만 보시는데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여러분 그 뒤를 봐야 돼요. 여기 2018년에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다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갑자기 거래가 안 되면서 2억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근데 공덕 삼성만 그런 게 아니라요. 리센츠도 보면요. 갑자기 급격하게 2018년도까지 쭉 오르다가 가파르게 오르다가 갑자기
2억 5천이 하락합니다. 여러분, 말이 2억 5천이지 내가 만약에 이 아파트를 16억에 샀는데 13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용산 한가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얼마가 떨어지냐면요. 이때 4억이 떨어져요. 내가 12억 언저리에 샀는데 이게 10억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멘탈이 어떨까요? 이 가격에 산 사람들은? 정말 멘탈이 흔들리겠죠. 너무 어렵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정부에서 여러분 너무 가파르게 가격이 오르니까 2018년 9월 13일에 규제 정책이 나옵니다. 이 규제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종부세 강화였습니다. 실제로 아직 지금 현재 정부는 세금 정책을 내놓지 않았죠. 근데 지금처럼 9월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세금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때에 종부세 강화만 나온 게 아니라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랑 1주택자 추가 대출 금지 정책도 함께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집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다주택자들은 양도세가 너무 세지니까 보유하는 선택을 했고요. 다주택자가 되면은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구나. 그럼 나는 집을 사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무주택자분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됐습니다. 종부세가 강화가 되면서 나 집 사면은 집을 갖고 있으면은 나 세금 엄청 많이 내는 거 아니야? 그럼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나라에 월세 내고 내가 사는 거다. 그러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막 몇 천만 원씩 낼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럼 나 나라에 세금 내면서 내 집 갖고 있는 거네?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시장 심리가 종부세 강화로 무주택자랑 1주택자들을 얼어붙게 만들어서 약 10개월 동안 거래가 급감했고 이게 2018년에 급등한 만큼 가격이 단기간 급락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요. 정부가 세금 정책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이 권한을 움직여놨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이 시장의 가격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정책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그 세금이라고 한다면은 종부세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과거 시장에 이렇게 종부세 강화를 통해서 실제로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시장에서 세금 정책이 나왔을 때 거래가 위축되면서 급감할 수 있는 시장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난 상승장과 같이 그것이 강력한 세금 규제라고 한다면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도 충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곧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금 정책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종부세가 강화되겠지? 가격이 떨어지겠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라는 시그널이네? 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감당 가능한 선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시되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너무 조급하게 급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시장의 모습들이 벌어질 수도 있음을 알고 이런 조정장도 내가 감안하고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를 알고 행동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규제 정책이 나온 이후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음을 알고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곧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기다리세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시면 하시되 이런 조정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나는 이거를 이 조정장도 내가 버틸 수 있어. 내가 감당 가능해. 라는 것들을 고려하고 지금 시점에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단 떨어지길 기다린다. 규제 나오기 전에 산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규제 나오기 전 산다라는 기준으로 내가 매수하면은 내가 감당 가능한지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 중에 가장 좋은지를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여러분 내 집 마련 관련해서 여러 이제 분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듣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9월에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매물이 막 없어지다 보니까 그냥 사세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그냥 이 집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조급한 마음에 지금 집을 사시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내가 가진 돈으로 그 아파트보다 더 좋은 집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나 규제 나오기 전에 빨리 사야지 라는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들 내 집 마련 하시면 실수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후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후회하길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내 집이 필요하고
감당 가능하다면은 준비해서 내 집 마련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23년에 집 산 사람 지금 어떨까요? 행복하다 1번, 불행하다 2번. 여러분 어떨까요? 자, 24년에 집 산 사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여러분 좋은 지역에 사신 분들은 와, 나 그때 진짜 집 잘 샀네? 라는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그때 집을 살 수 있었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25년에도 여러분 가격이 오르는 이 시장의 모습, 규제가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나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살 수 있는 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는 너무너무 좋은데, 이런 정부의 정책을 기다리면서 떨어지는 시기를 막 기다리면서 떨어질 거야, 나는 그때 사야지라고 하시면 오히려 그때에 어떻게 될지, 정말로 내가 그리고 그때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 실행하시는 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유효한 전략이다라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